네, 예은님. 어제 영상을 찍다가 한꺼번에 모조리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좀 늦게 보내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하고요. 어, 우리 예은님의 시험 범위를 보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인데, 와, 일부러 틀리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왜 이렇게 내용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위를 보다가 중요한 것들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어차피 이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는요, 너무 힘든 일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제일 먼저 내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요, 피동 표현이 한 페이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동 표현이 아직까지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한 페이지가 있는 게 범위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피동 표현하면 짝꿍으로 사동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국어 선생들이. 그 망할 놈의 국어 선생들이. 이따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또 한 페이지짜리가 있죠. 이 시제가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선어만어미 get이라는 것에서 이 여기에서 여기 표시를 해야 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제칩시다. 상대 높임은요, 이거는 보려면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충 본 다음은 대충은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표가 많은 거니까 제끼고요. 그리고 얘는 내가 선생이라면 얘 안 된다. 내가 선생이라면 얘는 안 낼 것 같은데, 일단 얘는 지금으로선 제일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예, 이거는 굳이 선생님이 여기 넣어주는 거는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거를 대비해서 문제를 한번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서술형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게 나라면은요, 어, 음, 요런 거, 이거 형태소 분석하기. 형태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아직까지 이거 월요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갔다고 했죠. 이거 왠지 서술형으로 선생님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서술형으로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고쳐보자. 이게 여기는 있는데 사동에는 없어. 신기하죠? 그래서 굳이 피동에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쳐 써보자를 넣는 거 봐서 이것도 황은조 쌤이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일단 내 예상을 먼저 얘기하고요. 문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건데, 수능 특강이 연도별로 있는 거라서 상관없고요. 연도별로 있는 거라서 그 중에서 제일 방금 이야기했던 피동 표현, 사동 표현과 그리고 시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 문제들에 익숙해지면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그게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문제들을 이따가 그림 파일로도 보내줄 테니까 어느 거를 먼저 할지는 예은 학생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시제 문제입니다. 3번은요.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문제인데요. 추측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get을 사용되었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우리 학교의 자랑인 국어 답사 수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get이 사용된 건 맞지만 여기 get 있죠. 여기에서 추측이 아니라 방금 여기서는 의지죠. 나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귀에 잘 쳐박아 들어, 쳐박아 넣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측이 아니라 의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갑니다. 이건 미래 시제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현재 시제나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갑니다. 미래 시제는 보다시피 미래 시제에서는 뭐뭐 게시나 아니면 리얼 것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관형 사용 의미 의존 명사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이거 지금 봐봤자 머리만 헷갈리고 그냥 아는 거잖아요. 떠날 것입니다. 이거 척 봐도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 예시문을 근거로 현재, 과거, 미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시, 발화시 이런 역 같은 단어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고등학생한테 쓰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관형사형에 사용된 어미, 니은. 그걸 보세요. 여기도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라고 안 가잖아. 그냥 어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단어를 표현하는 데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과거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어. 여기 보면은 어미, 니은이 동사랑 결합했을 때, 이게 동사랑 결합했을 때, 동사랑 결합한 니은이나 형용사랑 결합한 니은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니은, 여기도 니은 있고 여기도 니은이 있죠. 똑같은 니은인데 동사에서의 니은과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이상한데 동사에는 관형절 니은, 이게 이상하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가르쳤지? 내가 되게 지금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형용사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예쁜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예은 학생 집에는 없는 존재죠. 예쁜 동생. 그리고 여기는 내가 먹은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둘 다 니은이고 둘 다 니은인데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요. 이게 현재고요. 이게 과거입니다. 내가 거꾸로 적었네. 미안합니다. 네, 형용사에서는 니은이 형용사 관형사형에서는 니은. 자, 방금 했던 3분 정도의 말은 스킵합시다. 네. 방금 봤던 니은은요, 형용사에서의 니은, 그리고 동사에서의 니은은 과거고, 형용사에서의 니은은 현재다. 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 방금 했던 먹은 밥. 이거는 과거죠. 동사에 니은이 붙어서 과거고요. 예쁜 동생. 예쁜 동생. 예쁜 동생이야? 네, 방금 얘기한 건 은수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중인데 옆에서 얘기 끼어들어도 돼. 예은이 누나한테 보냈거든. 형용사에서의 니은은 현재를 나타낸다. 는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동사의 관형사형은 과거의 일, 생활한 곳. 네, 동사는 잘 알다시피 뭐뭐 하고 있다 라는 게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있는 곳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시간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건시와 바라시, 아까 얘기했던 사건시와 바라시잖아요. 이게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면은 현재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종대왕대 뭐뭐 것이 있는 곳과 이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이 아니라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해야지 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리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서는 미래 시제죠. 여기 미래 시제에 보면은 리을 것입니다. 요거 리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시제 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도 뒤에서 이야기 또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이해하면 시험 문제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뜯다에서 전미사 기가 붙는 뜯기다는 피동사로도 쓰이고 사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사동사가 뭐냐, 피동사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좀 러프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얼룰이 들어갈 수 있으면 사동사고요. 얼룰이 못 들어가면요 피동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뜯기다 하면은 똑같은 뜯기다인데 사동사고요. 그 다음에 살이 뜯기다, 여기에는 을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룰이 들어가면 사동사, 을룰이 못 들어가는 구조면 을룰이 들어가서 말이 안 되면 피동사라고 쉽게 이어두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건 적절합니다. 뜯다라는 것은 전미사 기가 뜯기다, 똑같은 뜯기다인데 하나는 피동사, 하나는 사동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어도 피동 전미사라고 보면 이히, 리히 요 네 개가 있죠. 이히, 리히. 그리고 여기에도
이희릭이 우구추인데 옆에 앞에 있는 이희릭이 우구추. 이 네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사용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방금 나왔던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보이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동사인가요? 피동사인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이다 여기서 이가 있고 여기서도 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성립을 할 수 있다. 보이다는 건 피동사일 것 같아요? 사동사일 것 같아요? 을을이 들어가면 사동, 을을이 못 들어가면 피동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을을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이다는 피동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동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사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밑에서 한번 이게 피동사와 사동사가 나올 때 그 이따가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보이다는 포다의 피동사이고 보여지다는 포다의 사동사이다. 이것까지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인데 보여지다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요. 보게하다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다는요. 어지다거든요. 그 이 어지라는 게 피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어지다. 이게 피동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동사가 아니라 보다이 피동사가 되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사동사가 되려면 보게하다, 보게하다라고 되면은 사동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애다는 없다의 사동사인데 뭐뭐를 없애다. 그러니까 없다기 요렇게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것이 형태소를 구분한다면은 없애다는 없애다라는 것은 없다의 사동사인데 없다의 피동사는 없다. 뭐뭐를 없애다. 을룰이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끊기다. 끊기다는 피동사. 피동사라는 건 뭐다? 을룰이 들어갈 수 없는 걸 피동사라고 한다 했죠. 밥이 끊기다. 전기가 끊기다. 을룰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동사인데 사동사는 없다. 이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다의 사동 표현으로 방금 얘기했던 먹게 하다, 먹게 하다가 가능하다. 이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금 얘기했던 높임법 중에 하나인데요. 높임은 우리 안 들어가잖아요. 맞죠? 높임은 안 들어가니까 이건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제 표현, 시제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바르게 짝지은 것입니다. 네, 뒤에 건 다 빼고요. 그냥 특이한 거는 이거는요. 과거일이 현재인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더라는 것은 회상할 때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건 시가 발해 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 네, 이런 거는 별로 눈여겨보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형이란 과거 시제란 뜻이죠. 전화가 왔었어요. 왔었어요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고요. 먹고 있었다.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라는 건데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아무것도 해당하는 게 없네요. 넌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엇이 들어갔는데 시제는 현재예요.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이라고 착각을 하는 문제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엇이 들어갔지만 현재를 나타내는 거다. 참 하늘이 예쁘더라는 것은 디귿시에 해당하는 예를 볼 수 있죠. 벚꽃이 아름답다에서 과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보? 아닌데. 그래서 정답은 미안하다. 여기도 있었다. 이것도 기억이네요. 그때 이것도 과거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의 B가 되겠고, 그리고
니은이 A가 되겠네요. 물론 디귿이 D가 되는 요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가 틀려서 해당하는 건 혹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사동 피동에 관한 문제인데 유형인데요. 주 어지다. 아까 전에 어지다라고 얘기했죠. 어지다라는 거는 피동사, 능동사의 어간에 주다. 주 어지다. 피동 전미사 결합한 형태로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어지다라는 거는 전미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서술어예요. 근데 전미사가 결합한 형태를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희리기로 이희리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끊다라는 거에 위에 있었거든요. 이게 피동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끊기다 혹은 끊어지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거는 뭐뭐 어지다로도 피동 표현이 될 수 있고 이희리기 같은 피동 전미사로도 피동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주어지다 같은 경우는 원형이 주다잖아요. 주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밖에 없어. 주어지다밖에 안 돼요. 못 믿기 어렵겠지만 이희리기를 넣어서는 안 돼요. 주이다 안 되잖아요. 주이다란 말 없잖아요. 주시다란 말도 없잖아요. 주기다도 없고 줄이다란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피동 전미사와 결합한 형태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고요. 담그다는 어간의 피동 전미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 라고 했죠. 이거는 담다가 뭐뭇을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다 무엇을 담기다라는 거는요 담다 더하기 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어간 자체도 틀렸고 담그다가 아니라 담다고요. 그리고 피동전미사 기가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담다 더하기 기가 결합한 형태다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무제한으로 쌓이는, 그러니까 사동전미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사동전미사하고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을을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것만 확인하면 된 거죠. 무엇을 쌓이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점을 쌓이다 이상하잖아요. 벌점이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동전미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을을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능동사의 어간에 기와 어지다가 이중으로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 보면요. 및 더하기 지 않다 되거든요. 앉아도 돼. 이제 옆에 유원이가 와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줄래? 그래서 능동사의 어간에 기가 들어간 건 맞지만 어지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어지다가 아니고 지 않다가 믿기 지 않다가 들어간 거니까 이중으로 결합한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준비하다라는 것은 준비에 능동사 준비에 피동사 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게 굉장히 이런 문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능동사 준비하다가 아니라 준비라는 건 그냥 명사예요. 명사에다가 되다가 되다가 결합해서 피동 표현이 되었다. 요 명사에 되다가 붙여서 피동 표현이 된다는 내용이 어디냐면은 되다 요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문제 유형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시제 표현인데 더라는 거죠. 더라는 것은 네, 요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고요. 계시라는 것은 바람이 불겠다. 미래의 일이 추측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이 추측은 맞는데 미래의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이라고 현재 시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일은 아니다. 어었으므로 과거의 사건이 달라졌다. 오셨었다. 지금 현재에는 이미 외할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 외할아버지가 집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고 있을 쓰임으로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 ing 같은 거죠.
놀고 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뭐뭐 어잇이라는 것은 그 상태 결과가 지속되고 말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가 틀렸고 뭐가 맞겠다. 보다시피 뭐뭐 게시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5번이 아마 시험 문제 이런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 나오면 또 이제 우수우수 낙엽처럼 다 틀리겠죠. 여기 보면요.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피동문의 몇 가지 특징을 굳이 선생님이 넣어놓더라고요. 이게 이따가 볼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 여기 1번 때문에 방금 저 문제를 뽑아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그 1번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는 피동문, 그러니까 능동도 될 수 있고 피동도 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피동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능동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이번 추첨에서 순위를 밀었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바꾸면 순위를 밀어야 되는데, 순위라는 게 뭐 잡을 수 있는 거라든지 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는 피동문이 아니에요. 이건 피동 표현만 있고 능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순위를 밀 수는 없잖아. 순위가 밀리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대응하는 사동문이 있는 주동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아기를 업으셨다. 이게 주동문이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아기 엄마가 할머니가 아기를 업게 하셨다. 업게 하다 혹은 업히다. 할머니 등에 아이를 업히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동도 되고 사동도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주동문이 있는 사동문, 이게 사동문이죠. 히가 들어가서 사동문인데, 아이가 엄마에게 아이가 옷을 입다. 그러니까 입다라는 주동문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직접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입다라는 주동문으로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귿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재밌어요. 예를 들면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 더위를 먹었다. 이거를 아까 전에 1번이랑 요거랑 비슷한 건데, 더위가 먹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더위가 뭐 밥이나 아니면 고기같이 먹힐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동문은 되는데 사동문은 안 되는, 먹히다. 먹다의 사동용어가 먹히다인데 더위가 먹히다.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사동문이 없는 주동문,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붓다에 이가 붙어서 이게 사동문이거든요. 이게 붓다에 이가 붙어서 사동문이 되었죠. 왜냐하면 을룰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동 표현이란 얘기예요. 근데 눈이 붓도록 해라. 피곤하면 잠깐 눈이 붓도록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 이런 거예요. 피곤하면 잠깐 눈이 붓도록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거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해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제 방금까지 하고 날아가서 엄청 멘탈에 큰 무리가 왔었는데, 네, 요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방금 봤던 능동문인데요.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는 것이 원칙이야. 너도 그건 알고 있지. 방금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피동문은 을룰이 원래는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문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피동문인데도 을룰이 들어가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드물지만 그런 게 있어.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인데요. 발을 밟혔다. 이거는 영어로 치면은 피동이라는 게 영어로 치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동.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에 영향을 받은 건데, 발을 밟혔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피동인데도 을이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사동입니다. 다 사동입니다.
근데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이런 경우에는 뭐뭐 개하다로 바뀌어서 말이 되면 사동이고요. 뭐뭐 개하다로 바뀌어서 말이 안 되면은 비록 을룰이 있지만 피동입니다. 그 형이 진이에게 안기를 안게 했다. 용호가 그 무거운 돌을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형에게 상의를 입게 했다. 뭐 굳이 좀 어색하지만 말은 되잖아. 책상사이의 간격을 넓게 했다. 근데 수지가 버스 안에서 발을 밟게 했다. 이건 이상하잖아. 발을 밟혔는데 밟게 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발을 밟게 하다. 아예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피동문이지만 을룰이 들어가는 예외,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기에는 굉장히 예쁜 문제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보다가 혹시나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참고하고, 내 생각에는 피동과 사동 그리고 시제 요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놓치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